안녕하세요. 2020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프리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SBS 공연 담당 기자 김수현입니다. 2020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사실 예년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열리게 됐는데요. 11월 중순부터 온라인에서 상영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상영에 앞서서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공연들이 나오는지 먼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 프로그램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첫날은 무용, 그리고 내일 이튿날에는 연극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용작품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텐데요. 제 옆에 지금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이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쭉 준비해 오신 이영경 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네. 원래 축제 프로그램 준비는 해를 앞서서 하게 되는데 한 1년여 전부터 이제 프로그램 준비를 완성을 해놓고 있었어요. 네. 해외에서 다양한 작품도 오게 되어 있었고 국내 작품도 연초에는 이제 라인업이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2월 이제 팬데믹 상황이 선포가 되면서부터는 저희도 엄청난 이제 패닉 속에 빠지게 됐고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에게 이제 연습을 진행하시는 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집합 연습을 자제해 주시라라는 연락을 일일이 드리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서로 이제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음 아픈 상황을 좀 겪기도 하고 아니 많이 같이 우시기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도 직접 전화를 돌리는 가운데 심정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비대면이라는 상황에 사실 관객을 마주하는 거를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있는 공연 단체들께서는 관객 대신에 카메라를 앞에 두고 공연을 촬영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뜻을 함께 해주시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감회가 예년에도 물론 뭐 이런 축제 준비하는 게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올해는 정말 특별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더 올해는 이제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부터 열심히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다가 그것이 이제 저희 기관에서 축제를 주관하게 됐는데 한 축제가 20년이라는 생명력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오기는 참으로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더욱이 그런 해에 이런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다들 이제 저희가 이제 비대면을 이제 하겠다라는 결정을 대외적으로 알렸을 때 스파프마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냐라는 반응을 이제 많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내면적인 갈등을 비롯해서 고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 번도 이렇게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고 그런 새로운 길을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도 비대면으로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저도 스파프를 매년 지켜봐 온 기자이기도 하지만 애호가로서 저도 사실 올해 물론 이제 대면으로 보면 좋겠지만 또 비대면으로 어떤 좀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주년 축하 메시지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고의 국제공연예술축제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도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개최하기로 했던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배우들은 관객보다는 카메라를 대하면서 영상화 사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예술계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온라인 공연은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연예술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는 공연장에서 배우의 몸짓을 보고 배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관객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길 희망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공연예술계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서 처음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시작된 이후로 올해로 꼭 20회째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립고 그렇기 때문에 공연의 본질은 대체 무엇인가를 더욱더 절실하게 묻게 됩니다. 힘든 시기에 개최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많은 성과를 쌓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공연계가 너무 어렵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어떻게 이 힘든 시기 공연예술을 지탱하고 견지하고 공연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지 빠르게 저희가 처한 위치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와 같이 2020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특별히 이제 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김예림 평론가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용평론가 김예림입니다. 네, 아유. 네, 선생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요번에 이제 출품된 작품들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했으니까 일부 이제 본 것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얘기거리가 풍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무용 작품들은 일단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걸 먼저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 이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작품을 선정할 때 그 작품이 동시대 예술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그리고 동시대적인 가치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보여졌을 때 전파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가치들을 두고 선정을 하게 되고 연초에 공모를 진행했고 심사위원분들을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몇 작품인가요? 총 올해 보여드릴 무용 작품은 9작품인데요. 그 중에 한 작품은 해외 초청작이 저희 축제에서 선보이는 유일한 해외 초청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8작품 중에서도 이제 7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한 작품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 작품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다 취소되면서 저희가 축제 사무국에서 기획이 들어가서 추가로 초청을 하게 된 작품이 한 작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송출 순서대로 얘기를 진행을 할까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라운드 제로 프로젝트에서 소멸이라는 작품이 이제 제일 먼저 송출이 되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그라운드 제로의 소멸은 워낙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그룹이 그 안무가 전혁진 씨를 중심으로 무용을 중심으로 다원적인 장르들을 합쳐서 작업하고 있는 단체의 작품이고요. 2018년도에 좀 전시형 공연장에서 공연이 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뭐 관객 참여형 공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장소 특정형 또는 뭐 전시형 공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독특하고 좀 아이러니한 것은 절대로 이 순간을 잡아둘 수 없는 것이 무용예술인데 또 순간을 잡아두기 위해서 작업하는 사진이라는 장르하고 같이 만났다는 것. 그래서 전혁진 안무가와 사진작가 오중석 님 두 분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많이 끌었었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 무대 위에 사진작가가 직접
등장을 해서 춤추고 있는 무용수를 찍는 과정을 다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요. 또 이미 지나갔던 장면들을 포착한 것들을 또 사진으로 투영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관람하고 있는 관객들이 사진에 포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관객들이 직접 공연장에 참여해서 같이 보면은 더 좋겠지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네, 사전 녹화된 것을 아마 송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영상을 좀 봤는데 오중석 그 사진 작가님도 워낙 또 유명한 분이고, 또 전혁진 이 무용가도 사실 꽤 무용계에서 굉장히 뭐 아이돌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사진으로 이제 이렇게 딱 포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과정 자체가 또 영상으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도 이게 참 평소에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래서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명을 빛을 굉장히 잘 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진에서도 빛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무용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빛을 디자인을 해서 사실은 무용과 사진과 빛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조명의 시도들이 굉장한 볼거리들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영상으로 보는 관객들은 그럼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혁진 씨의 춤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사실은 전혁진 씨는 조금 특별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육상 선수 출신으로 사실은 무용에 조금 늦게 다른 무용가들보다는 입문을 했고요. 굉장히 일찍 또 안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퍼포머로서 좋은 기량을 가졌을까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전혁진 씨의 그 아름다운 조명 아래서의 그 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그리고 또 상업사진에서 예술사진까지 굉장히 그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오중석 작가가 그 순간들을 어떻게 포착했는지 아마 영상에 다 담겨질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지나갔던 전혁진 씨의 춤 장면이 불과 몇 분이 안 돼서 그 영상 안에 담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연 안무, 나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작품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좀 전에 이영경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역시 관객 참여형 공연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공연 영상을 봤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하면 어떡하지? 이거야말로 정말 현장에서 정말 그게 원제가 sense, I sense what they feel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네. 나라는 게 그러니까 관객일 네. 것 같은데, 그 무용수 세 분이 나와서 이제 춤을 추는데, 이거를 보고 내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확 이게 센스가 정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대면으로 할까? 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네. 뭔가 이 작품은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둥그렇게 원을 둘러 앉아서 무용수와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는 공연이라, 이 안무가 선생님이랑 거리두기를 하면은 최대한 얼마까지 띄울 수 있을까, 얼마까지 띄워야 나의 감정을 옆 사람도 같이 느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 작품이야말로 정말 무용수들이 마스크를 안 쓸 수 없을까? 꼭 써야 될까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머리카락 흩날림, 그 다음에 숨소리, 뭐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이제 감각의 일부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그 무대가 사실 이걸 무대라고 객석이라고 뭔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고, 이제 같이 원래는 제대로 하면 관객이 거기 무용수가 하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영상으로 이거를 볼 때 어떻게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각을, 비록 영상을 통해서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것처럼 좀 비슷하게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 이 황수연 씨의 작품을 볼 때는요,
조용한 곳에서 보시기를 바라고 볼륨을 아주 크게 높여서 이 무용수들이 아주 섬세한 숨소리라든지 또는 냄새 맡는 킁킁거리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내가 옆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함도 느낄 거예요. 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덮은 무용수 세 사람이 뭔가 불편한 자세를 취하면서 아주 작은 감각들을 느끼려고 마치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가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옆에 있는 것들을 냄새 맡고 느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에 점점 집중해서 보다 보면 같은 공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인간이 느끼는 주변에 대한 어떤 감각들을 나도 이렇게 섬세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특별히 조금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는 특별히 의도가 있는 거겠죠? 네. 아마 무용수 개개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익명의 그냥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뭐 성별이나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얼굴을 가림으로 인해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리는 것도 있고 눈 이외에 다른 기관들로 뭔가 이 주변을 감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무용하면 아름다운 움직임만 본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하고는 좀 다른 작품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보는 재미?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일깨워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리뷰들이 있으시면 영상을 보는 도중에 저희가 댓글로 공연 영상을 내가 보고 있고 네. 어떻게 느끼는지를 참여하실 수 있어서 그런 감각이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네. 라든지 전이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네. 같이 보시는 분들하고 함께 좀 감각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공연이 분명히 이제 현장감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약점이 있기는 한데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그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앵글로 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든지 정말 미세한 표정까지도 볼 수 있는 클로즈업 영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댓글 같은 것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관람의 재미를 더해주는 그런 수단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에는 김성훈 댄스 프로젝트의 풀 이 작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김성훈 댄스 프로젝트의 풀은 이 안무자 김성훈 씨가 이제 무용수에서 안무가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회에 뭔가 길들여가는 인간들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 좀 자문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사회에 맞춰서 진화되어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워낙 이 김성훈 씨뿐만 아니라 그동안 같이 활동해왔던 무용수들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분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감상하는 멋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목이 왜 풀일까요? 물에 젖은 뭐 그런 서서히 젖어간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실제로 무대 위에서 공연 후반부에 가면은 양동이로 물을 무용수들에게 막 끼얹어요. 그래서 무대에 물이 조금 흥건해지고 그 물 안에서 무용수들이 조금 고통스럽지만 춤을 추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마 사회 관습에 젖어가는 것들, 빠져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객이 없는 가운데서 이런 공연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네. 뭔가 일단 내 공연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 그 관객이 다시 무대에 있는 공연자들에게 주는 그 어떤 아우라, 그런 어떤 리듬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혀 카메라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너머에 있는 관객들을 사실 함께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단체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부 단체들께서는 이 영상을 작업하시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시고 좀 씬별로 끊어서 더 내밀한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영상 작업을 즐겁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공연의 영상화에 있어서 무용 장르는 그래도 좀 영상 작업을 그전에도 뭐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해온 장르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무용 공연들은 현장을 기록을 많이 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비용적으로나 뭐 인력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단체 보관용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은 해외 유수의 축제나 극장들의 이 작품을 추천하고 싶고 그쪽에서 초대해 주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진가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영상의 퀄리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은 어쩌면은 뭐 관객을 만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이 안무가들의 무용단들의 작품을 양질의 퀄리티로 기록해서 남길 수 있다라는 거는 또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앰비규어스 컴퍼니의 기가 막힌 흥. 이 작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려니까 저도 갑자기 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상상만 해도. 네. 네. 요즘 사실 뭐 요즘 말로 핫하다 뭐 이런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요즘 유튜브에서도 현대무용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많은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일단 제목도 기가 막힌 흥이잖아요. 이 안무자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한 이야기도 앞뒤 맥락 따지지 않고 정말 기가 막힌 흥을 한번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예술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정말 기가 막힌 흥이 있는 작품이고요. 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2010년도에 아주 혜성같이 무용계에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무명의 시절도 있었고 2010년 이후에 오늘까지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무용계 안에서는 혜성이었지만 나름 고군분투하면서 자신들의 작품색을 뭔가 알려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단체고 다행히 지난해에 그 국악 그룹이죠. 이날치 밴드와 그 범 내려온다 그 영상이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광고도 찍고 공중파의 음악 프로에도 출연을 하고 특히 이제 한국관광공사하고 찍은 영상이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보이면서 대중들이 현대무용이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었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준 그런 무용단이고요. 네. 앰비규어스는 특별히 이렇게 어떤 특정한 서사라든지 줄거리들을 담은 작품들은 별로 하지 않고요. 움직임에 집중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작품을 보면서는 지루할 틈을 안무가가 주지 않는 작품들이 많았고요. 정말 음악을 눈으로 본다는 표현이 정말 딱 적합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이제 김보람 안무가 자체가 좀 난해하거나 어려운 현대무용보다는 정말 쉽고 조금 따라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 커버 댄스. 네, 커버 댄스 따라추는 영상까지 이제 있을 정도인 것 같으니 정말 좀 흥행몰이에 한국 현대무용의 흥행몰이에 좀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앰비규어스 댄스 이 컴퍼니의 이제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면 그 전부터 굉장히 이런 영상 작업 클립을 많이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공연장에서 하는 그런 공연 말고도 이제 좀 다른 장소에서 했던 그런 그 현대무용 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작두 댄스라는 표현이 있던데요. 이제 흥이 극에 달해서 작두를 탈 정도다라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김보람 씨가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순수 무용계로 오기 전에 대중 가수들의 백업 댄서 시절을 겪으면서 순수 무용과 또 안무를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중의 시각을 좀 이해하는 시각이 좀 높은 편이고 혹자는
현대무용을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이 아닐까, 혹은 대중들이 너무 현대무용을 가볍게 보게 되지는, 이런 쪽만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는 짧은 클립들 말고 김보람 씨가 굉장히 진중한 작업들도 해요. 뭐 클래식 음악 라벨의 곡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향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에게 쉽게 먼저 다가온 것들이 조금 더 대중적인 것들이었을 뿐이고요. 김보람 씨나 앰비규어스 댄스에서 이제 관심을 조금 더 두는 분들은 더 긴 호흡의 작품들을 이제 봐주시기 시작하면, 네, 그 안무의 진가를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작품인 99 아트 컴퍼니의 제2, 이 작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99 아트 컴퍼니이네요. 네, 전 99로 읽어야 되나 99로 읽어야 되나 했는데, 네. 이 그 99 아트 컴퍼니는 뭐 장혜림 안무가라는 대표 안무가가 끌고 있는 단체인데, 2018년에도 저희 축제에서 선보였던 적이 있는, 네, 안무가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사실은 다른 작품과 함께 더블빌이라는 형식으로 공연을 보여드릴 예정이었는데, 이제 영상으로 하게 되면서 단독으로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장혜림 안무가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번제라고 하지요. 그 재물을 태워서 연기를 올리는, 신에게 올리는 그 번제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 노동이라는 행위가 우리 삶을 태워서 뭔가 어딘가로 보내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제의식처럼 노동의 행위도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다, 이런 쪽에서 가면서 약간 광부들의 노동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1편은 이제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이제 지난해에 스웨덴으로 안무자로 파견을 해서 스웨덴 무용수들과 함께 제1편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 명이 나오는 군무, 조금 스케일이 큰 작품이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본인이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더 차분하게 풀어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연주를 하고, 실제로 무대에서 그 석탄을 가지고 바닥에 그림을 드로잉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무용수들 몸에도 묻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노동의 처절한 현장이 굉장히 숭고하게 제의식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근데 그 장혜림 안무가도 여성이시고, 무용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여성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혜림 안무가의 작품을 볼 때마다 그 선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작품의 이미지와 좀 상반되지만 그런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광부, 노동 이런 얘기를 하는 작품인데 선이 아름다운, 네, 무용을 보여주고, 네. 네, 굉장히 서정적인 안무가예요. 요번에 스파프에 초대된 무용 작품 중에 유일하게 한국 무용을 기반으로 하는 컨템포러리 작업이고요. 현재 한국 창작 무용계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안무가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에 한국 창작 무용계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극무용, 무용극 이후에 어떤 동시대성을 담아낸 창작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장혜림 씨가 하나의 답을 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 춤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의 동시대성, 동시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최진영 안무가의 Not for Sale, 이 작품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Not for Sale, 이거는 뭘까요? 네, 이 최진영 안무가는 이번 스파프에 참여한 무용가들 가운데 가장 신예 이고요. 아직 이 최진영 안무가를 모르는 관객분들, 무용계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주 그 촉망받는 안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파프 안에 과거에 있었던 서울 댄스 컬렉션이라는 젊은 신진 안무가들 육성 프로그램이 최근에 이제 진행이 안 되면서, 그것을 대신해서 아마 이 프로그래밍 하시면서 젊은 안무가에게도 육성의 차원에서 기회를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Not for Sale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사고 또는 늘 팔았던 물건들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난관에 부딪힐까? 거기에서 시작한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는 기계에 지배받는 인간 이런 이야기도 좀 담겨 있고요. 인간의 기계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다뤄졌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움직임 면에 있어서 조금 새롭게 풀어내려고 참신하게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움직임 장면들이 또 많이 나온답니다. 네. 네. 준비하시면서 뭐 다른 에피소드는 안무가 선생님께서 네. 촬영 장소로 숲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화로 전환을 하면서 네. 극장에서 원래대로 공연하시면서 영상미를 더해서 촬영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고 그렇지 않고 좀 더 특별한 공간에서 촬영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 안무가 선생님께서 숲으로 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영상업체와 이제 영상 감독님과 어떤 숲인지부터 그 숲에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막 검토하고 그랬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숲이었나요? 어떤 숲인지는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연 장소가 단순히 무대에서 숲으로 바뀌었다. 그냥 장소가 바뀌는 거 이게 어떤 공연의 느낌이나 이런 거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거든요. 이 공연장을 벗어나서 다른 장소로 간 것만으로도. 네. 그 숲에서 촬영한 장면이 전체적으로 이 공연 영상을 담고 있지는 않고 숲에서 인트로 장면을 촬영하고 뒷부분은 극장에서 촬영한 부분을 이제 영상화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의견이 어떠실지 저도 궁금한데 작품을 영상화하면서 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도들이 이제 어떤 공연이 영상화로 가는 데 있어서의 과도기일 것이냐 아니면 이 자체의 완성도는 어디까지일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도 조금 17개의 작품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게 될 텐데 그 작품들이 각각 영상미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이번에 보는 저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숲으로 가고 하는 거는 이게 비대면으로 가자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냥 공연장에서 진행이 됐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럼 어떤 숲에서 촬영이 됐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작품은 아는미 컴퍼니의 나는 20살입니다. 이 나는 20살입니다 라는 제목이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나는 20살입니다의 나는 바로 이제 스파프를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아는미 선생님께 그 작품 의뢰를 드려서 이제 제작이 된 작품이고 스파프의 역사를 20살이 된 헤아리면서 스파프에 대한 넌 진짜 이야기를 좀 나는 20살이다 해주시면 어떠냐 그리고 뭐 축하와 기원의 의미를 담아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흔쾌히 이제 제작을 준비해 주신 작품이에요. 이건 진짜 여기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네요. 네. 저희 축제가 이제 항상 기존에 공연된 작품만 선보이지는 않고 축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초연작들을 이제 포함하기도 하는데 올해 무용에서는 나는 20살입니다가 초연작으로는 유일합니다. 네. 아는미 컴퍼니의 평소에 이제 작품들을 생각하면 이제 초연작이지만 그냥 뭔가 색깔이나 뭐 이런 거는 뭔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떠세요? 네. 네, 아는미 컴퍼니, 아는미 안무가는 저는 안무가이기도 하지만 파티 플래너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본인 작품이 아닌 이제 타 장르 예술가의 작품이나 또 타 작품에 참여하면서도 그 작품을 아주 잔치로 만들어주는 그런 뭐 시각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뭐 조명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본인에게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이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성향과 아주 잘 맞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아누미 컴퍼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했던 무용수들이 지난 스파프에도 여러 번 참여했던 무용수들이 또 참여하기 때문에 뭐 무용수들, 음악가, 조명, 뭐 여러 가지 이 스파프에 대한 좋은 추억들 또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판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연 예고 영상만 봐도 뭐 굉장히 시끌벅적한 즐거운 파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 저희도 너무 기대되는 영상 중에 하나고요. 20년을 넘어서 더 앞으로 쭉쭉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제 기원도 함께 담겨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이제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막 정제된 무용수들의만 이런 그런 거랑은 다른 정말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 무용의 매력을 보여주셨는데 이번 공연은 사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은 허성임 안무의 넛크러셔 이 작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넛크러셔는 2018년도에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서 발표되었던 작품이고요. 소극장에서 공연된 60분 품의 작품인데 작은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용수가 3명밖에 출연 안 하고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우리가 남에게 보여지는 여성의 몸 또는 내 몸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여성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한 작품이고요. 오랫동안 한 20여 년 정도 유럽에서 본인은 그걸 유목민 생활이라고 이방인 생활이라고 하는데 무용가로 버텨왔던 그 허성임 씨의 어떤 강한 근성 같은 것들이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로 나오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의 몸이 그러니까 대중 매체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춰지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그런 거를 담지 않았을까. 네, 그런 문제의식도 담고 있고 또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비춰주기 위해서 길들여지는 것은 아닌가 또는 진솔하게 내 몸을 바라본다. 무용가로서 또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그래서 작품의 한 절반 정도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검은 복면처럼 가리고 있는 실루엣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무용수들이 다 뒤를 돌아서서 계속 춤을 춰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굉장히 미니멀리즘적인 단순한 동작의 반복인데 그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에너지들이 증폭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너무나 격렬해서 이들을 좀 말리고 싶을 정도로 여성의 몸을 막 혹사하면서 그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름답게 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여성 무용수가 아니라 무대에서 자유롭게 원 없이 내 에너지를 다 분출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그 3명의 그 무용수들을 이제 한국 다 국적이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국적이 다른 무용수들을 한국에 오게끔 해서 작품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허성임 안무가께서 직접 화상을 통해서 새로 무용수들을 캐스팅하는 과정을 거쳤고 연습하는 과정을 또 원격으로 지켜보셨어야 되고 안무가께서도 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지 사실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직접 영상 촬영을 진두지휘하셨는데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아마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비춰지는 여성의 몸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의도와 다르게 보여지는 거를 우려하셔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제 관객의 시선,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앵글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감독님하고 나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롬 벨의 갈라. 이 작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벨은 무용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인물인데 사실 일반 이제 대중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롬 벨은
무용 작품에 무용이 없는 이 농당스라는 장르를 굉장히 대중화시킨 무용계의 악동 또는 영악한 회방꾼 뭐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롬벨에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고 늘 문제작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제롬벨의 아주 특출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화제의 중심에 항상 있게 되는데 본인은 사실은 무용을 공부했고 안무를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무용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무용을 좋은 의미로 좀 흔들어주는 기존의 타성에 젖어가지 않도록 전혀 다른 관점,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인들이 나오는 무용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무용 동작을 하나도 하지 않은 무용 공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많은 문제들을 관객이나 또는 무용계에 던지고 있는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라는 작품은 제롬벨이 2015년에 벨기에에서 초연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한국인 무용수들, 한국인 출연자들로 가능했던 이유는 이 작품에 안무하는 과정에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나름의 매뉴얼이 있고 그들이 하나의 장르를 제시했을 때, 이름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발레, 그들이 생각하는 왈츠, 또 그들이 생각하는 현대무용 이런 것들을 무대 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몸의 경험 안에서 원 없이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 광경들이 굉장히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표출하지 못했던 춤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잘 훈련된 매끈한 무용수들보다도 그 일반인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흥미롭게 비춰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서로 누군가가 동작을 하면 그걸 다 따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 같이 어우러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갈라라는 게 사실은 제롬벨이 계속 악동이고 회방꾼이고 이런 말만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균형이 잡혀져 있는 그런 무용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반인들은 어떻게 캐스팅을 했는지 혹시 그 과정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김예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떤 매뉴얼이 굉장히 정확하게 있고 그 매뉴얼 안에서 그 어떠한 이 캐스팅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경쟁 상태도 유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안무가의 굉장히 정확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해야 한다라는 게 시작됐을 때부터 저희는 이제 주변 인물부터 확대해 가면서 이제 물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캐스팅을 했고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사전 정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영상을 봤는데 그냥 처음부터 재밌더라고요. 네. 아마 이걸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 즐거운 느낌을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용 참가작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 공연들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축제의 모든 작품은 네이버 TV를 통해서 송출을 하게 됩니다. 첫 송출 일자가 11월 14일, 내일 모레부터 공연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네이버에서 일단 검색을 하시고요. 네이버 TV에서 검색을 하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연극,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무용 이렇게 3개의 채널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연은 많은 공연 영상들이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직접 공연장에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과 같은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유료화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에 방문을 하셔서 후원하기 버튼 누르시면 보실 수 있는 공연 리스트가 뜨면서 5,000원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셔야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5,000원 이상 후원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공연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링크가 전달이 될 거고 그리고 후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축제에서 준비한 소정의 MD 상품들도 각자 집으로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잘 볼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참가 단체들이 마련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연이 영상으로 되면서 이제 극장에서 공연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영상을 관람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단체에서 생각하는 우리 공연 영상에 관전 포인트가 또 따로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영상들 저희 이제 축제 공식 SNS를 통해서 그리고 또 네이버 TV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집에서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조금은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어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그리고 뭐 따뜻한 차나 때에 따라서는 시원한 맥주와 함께 간식과 함께 헤드폰을 쓰시거나 아니면 큰 화면으로 즐기시면서 지금 공연장에서는 좀 하시기 어려운 환호성과 열띤 박수와 함께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프리프로그램 첫날 무용작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2020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내일은 프리프로그램 연극편을 얘기 나눌 예정이고요.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예림 선생님 그리고 이영경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